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또 하나의 폭로가 뭐냐면, 이준석이 당시에 당내 징계를 받고, 이렇게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에 구명 로비를 김건희한테 가서 명태균이 하겠다고 나섰다라고 하는 증언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사님을 만나서 준석이 살려올게. 이러면서 여사님 만나서 여사님만 만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만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인 김종인과 여사를 만나가지고 이준석을 살려올게 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명태균 씨가 2022년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 징계를 놓고 극심한 내용이 불거졌을 당시에 이 문제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22년 4월 22일에 명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는데요. 이 날짜는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국힘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윤리위에 올라간다, 이준석이. 그것 때문에 명사장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죠. 여사님께 빨리 얘기를 해야겠다. 방어하려면 여사나 함성득 교수랑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이준석이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듣고 명태균이 내가 대통령 마누라하고 사부님하고 다 만나서 준석이 살려올게요. 라고 말을 한 뒤 실제로 서울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못 살렸죠, 결국은. 이미 이때부터 못 살렸는데 왜 못 살렸어요? 이때부터 이제 팽을 시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작업이 시작된 거죠. 김건희와 윤석열 네. 측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2년 반 개헌이잖아. 그러네요. 처음에 약속은 2년 반의 개헌을 해가지고 내각제로 넘기는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올린다.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 모든 약속을 받고 윤석열이랑 악수도 하고 옷도 맞춰 입으면서 맥주잔도 들었어. 그래서 대통령 당선이 됐어. 자, 그 다음은 이준석이 되게 세게 당대표도 세게 발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어차피 자기가 그 다음 타자니까. 근데 김건희,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단 딱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마음이 살짝 달라진 거지. 여기에서 저는 명태균의 또 한 번의 배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에 대한 배신? 그렇죠. 그래서 애초부터 자기가 이 큰 판에 끼어들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김종인의 보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의 보장을 바탕으로 오세훈도 이기겠고, 이제 실무자로서 쉽게 말하면 이준석도 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새끼 어리버리한데 일은 잘해 요런 걸 얻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김건희하고 밀착돼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진짜 구하려고 했으면 이준석이를 구했을 겁니다. 구할 수 있었겠지. 네. 근데 안 구했어요. 구해야지. 그 얘기는 뭘까요? 어차피 윤석열 입장에서는 기대 안 했는데 대통령도 됐고, 지방선거까지 명태균이 얘기한 대로 이겼어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거 말 많고 요구하는 거 많은 저거 김종인이나 이준석이 저거 살려놓고 그대로 있으면 내가 내년에 총선 치를 때 공천권도 제대로 발휘 못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진짜 개헌회가, 만약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해서 지네들이 150석 이상을 얻었다고 치면, 개헌을 해가지고 2년 반 안에 내가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상황에서 이준석을 안 살려주면서 명태균한테는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명박사, 우리랑 같이 갑시다. 저것들 정리하고, 당권 우리 쪽에 김기현 같은 모질이 세워가지고, 걔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다음번 총선 공천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다 먹읍시다! 라고 나는 제안을 했다고 봐요. 여기에서 명태균이 그거를 반발을 안 하고, 그러시죠, 나는 난 건희 여사와 윤석열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달라붙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김기현을 내세워갖고, 이거를 날릴 수 있는,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기현이 올라오는 과정도 그렇지만, 김기현이 솔직히 그 당시에 권성동이나 나경원이나 안철수에 비해서 그 사람들을 이겨낼 만한 인물입니까, 걔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와, 김기현이 어떻게 되지? 근데 그거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김기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리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김기현이 10%도 안 되는 지지율이 65%를 따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상 윤석열한테 사전에 당원 검사를 당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역으로 여론조사 때, 코리아나와 아시아나 항공 동시에 띄우는 작전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갖고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 뽑힐 때 김기현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65%까지 올라갔어요, 득표율이. 말도 안 되는 득표율을 뽑아낼 수 있었던 건 역시도 명태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조작을 해낸. 그리고 김기현이가 어느 지역에 있어요? 울산. 울산이잖아. 그러면 창원이랑 코앞이잖아. 그러니까. 그 창원 바로 코앞에 있는 김기현이한테 당대표를 제안하고 내가 너를 뽑아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대신에 김건희, 윤석열한테 충성하기로 해라고 하는 제안을 통해 가지고 김기현을 후보로 꽂을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느냐는 거지. 이건 역시도 나는 결국은 명태균이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박완수라고 하는 그 경남도지사를 쥐고 있으면서 사실은 영남의 황태자로서, 특히나 그 위쪽은 홍준표고 아래쪽은 박완수잖아요. 경북도지사는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건 존재감이, 지금까지 정치적 존재감이 전혀 없어. 대구와 경남도지사 이 두 사람을 자기가 뽑아서 넣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명태균이가 결국은 이러한 것들도 일으켰고, 이 과정 중에 이제 저 또 의심해 보는 게, 홍준표가 초창기 때 윤석열하고 반발을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적극적인 윤석열 파로 돌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교의 변화에도 무엇이 있었을까? 명태균이 있었어요. 난 명태균밖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가 빡이 돈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수술하려고 그래? 나 이대로 갈 것 같으면 이게 윤석열 용병이 들어서 우리 다 말아먹었어. 나 차라리 민주당이랑 협업할 거야. 민주당이 협업하려 나라 똑바로 세워야 돼. 홍준표가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도가 되지 않지만 홍준표가 반윤의 어떤 그 거두가 됐어, 지금은. 그동안 그렇게 빨아오던 홍준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이랑 하더라도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홍준표가 나를 수술하려고 하는 거를 미리 알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윤석열을 제끼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홍준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결심이 선 것 같아요. 이번 태도의 변화는. 명태균이 묻었는데 홍준표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명태균을 통해 갖고 홍준표, 이준석, 김종인을 제거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보면 마치 보수 진영이 다 폐허가 돼버리고 영남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다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지만, 걔네들은 다시 투표해도 이길 수 있다. 그 땅은 아무리 폐허가 됐어도 지금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 권토중래할 수 있는 땅이다. 요러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창원과 부울경 안에서 이 모든 사태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관련해서 명태균이 현대중공업에 윤석열이 방문하는 것을 일주일 전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거를 알려주면서 이거 주식 많이 오를 거야. 이따위 얘기를 일주일 전부터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나 박완수 지사한테 들었는데, 근데 박완수 지사는 듣고 알려줬는지 실제로 이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그러고 정보 알지도 못했다. 윤석열이 온다는 거, 현대중 온다는 거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명태균한테 이런 거 알려준 적도 없다라고 딱 잡아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기업들 생각해봐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창원에 있는 기업에서 그랬다고 쳐. 거제에 있는 대우중공업은,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은 왜 이러한 정보들과 대통령의 동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이 움직일 거다, 안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명태균 입에서 기어 나오느냐는 거지. 이러한 정보 갖고 주식 열심히 사고 주가 먼저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건희잖아요. 김건희 아니야. 김건희가 이번 정권 들어 제일 잘 쓰는 수법들 아니에요.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 맞아요? 두산중공업 아니고? 두산 이너빌리티고 현대중공업 방문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주일 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게 있었거든. 그러면 사실은 이 경남 지역에 있는 부울경을 부산을 포함한 모든 지역 안에서의 이와 같은 움직임, 대통령 동선이나 움직임이나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을 명태균은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차게 다 팔아먹고 다녔을 거라는 거야. 결국 둘의 관계는 호의를 해갖고 서로 뭘 주고받거나 이런 관계를 떠난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명태균과 김건희의 협업 내지는 조언, 이걸 통해서 충고, 국정 관련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는 우기기 나름이에요. 나는 말만 했어. 당에다 얘기만 했어. 아니 뭐 부부지간에 누구 후면 좋겠다 이런 얘기 뭐 서로 못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선의에 의한 또는 선의의 어떤 선의에 의한 충고였다. 당이나 당 인사들한테 했던 요걸로 몰고 가면 이게 고의적인지 정무적인 거에 판단하기가 애매해져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이게 못 빠져나가냐면 대가성이 따라오면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대가성. 그러니까 명태균이 뻔뻔하게 내 계좌 추적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신용불량자라서 현금으로만 받잖아. 그때 뭐? 어디 기자야? 이러고 이제 화를 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불자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무통장의 삶을, 그러니까. 무소유의 삶을 무소유라고 하지 마요. 너무 믿고 있는 중인 거고, 그에 대한 결정적 증거들, 특히나 김건희하고 있었던 어떤 형태의 돈 거래들을 명태균은 이거 자체가 핵심적인 키라고 쥐고 있는 거고, 아마 그 금액의 그 관련된 금액의 흐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